사건이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3.15 의원,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구마항쟁, 이 두 개가 마산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 진주에서 형평운동 일으켰지만은 제가 참 며칠 전에 어른 김장하 그 영화 봤습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분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 영화 보셨습니까? 네. 거기 저 기자 나오잖아요. 네. 그분이 경남도민일보 기자인데 제가 경남도민일보 사장을 했거든요. 잘 아는 사이고 또 그 영화를 만든 감독 김현지 PD인데 그분도 건축물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지고 대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직업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는데 정말 그 보고 우리 같이 그 진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영화 보고 술 마시면서 진주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진주에도 배울 게 많지만은 마산은 조금 전에 말한 3.15 이거 하고 구마항쟁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로 하나는 근대화입니다. 진주와 달리 마산은 개항이 돼가지고 일찍부터 1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도시를 근대화시켰습니다. 이 도로 이것도 일본 사람이 놓은 겁니다. 네, 1920년대에 이 도로를 뚫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렇게 흔적이 많은데 그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슬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로 신마산, 구마산 이렇게. 예.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 일대가 구마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구마산, 신마산은 왜 생겼냐?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오후에 갈 것입니다. 저쪽에 경남대학 있는 쪽에 거기에 들어왔고 여기가 원래 마산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구마산이 마산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경남대학 쪽에 새로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들을 신마산이라고 자기들이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오래된 마산, 낡은 마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마산이라고 불렀는데 좀 나쁜 의미죠. 전국 어느 도시에나 그렇게 붙었습니다. 신자 붙은 도시 중에 남아있는 게 뭐냐? 신의주입니다. 신의주도 원래 의주가 있고 일본 사람들이 신의주라고 만들었는데 아예 여기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의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마산은 그냥 도시 이름은 마산인데 사는 사람들끼리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건데 지금도 신마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구마산이라 불러요. 그리고는 진주로 가는 철도가 나면서 저쪽에 북쪽에 역이 하나 생겨가지고 함안 군북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은 거는 북쪽이라고 북마산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30년쯤 전에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생겼거든요. 동쪽편에. 그걸 동마산이라 부릅니다. 네. 근데 뭐 북마산, 동마산은 뒤에 생긴 것이고 구마산 쪽인데 자 이쪽을 이제 보십시오. 이 참 저쪽 오른쪽으로 한 100m 정도까지가 도시 지역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전부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1913년도에. 자, 여기 넓은 주차장 공간 그리고 왼쪽에 삼성생명 빌딩, 저 뒤에 청주교 마산교구청 이것까지 모두 마산 형무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3.1운동 일어났을 때 경남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 여기 갇혔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에서 유명했던 독립운동가들 많이 갇혔는데 고향의 봄 쓴 이원수 선생도 일제 말기 때는 친일시를 뭐 몇 편 썼다는 게 남아있지만 청년 때는 상당히 좀 이 독립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수 선생도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방 후에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도연맹 관련자 1600명이 갇혀가지고 전원 죽었습니다. 다 죽였죠. 죽어가지고 마산 이제 바다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거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이인재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처가가 빨갱이다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 때 유명한 연설을 안 합니다. 우리 장인이 빨갱이고 그래서 빨갱이 딸이 우리 마누라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이혼을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가 대통령 됐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장인 권오석 씨가 여기에 한 20, 30년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70년도에 저 마산 입구 회성동으로 교도소를 옮기거든요. 그때 같이 회성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사 깊은 곳이고 그래서 이걸 역사 공원으로 이거라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마산시가 옛날에 말을 듣지 않았죠. 표지석도 하나 없어요? 있습니다. 저기 보면 돌 있죠. 주차장 있고 오른쪽에 여기 있는데 앞에 있는 거요? 예예 저건 이제 표지 돌만 세워놨고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그래 저쪽에 언달을 가서 여기서 보면 또 저쪽가 보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에 붉은 벽돌이 쫙 이렇게 담장이 높게 있어요. 어딘데 편식? 아, 네모. 꿈들 여기 한국은행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맞은 잘 아시네요. 예. 그래서 저기 담장이 있잖아요. 여기 한국은행 그 담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하고 왼쪽 건물하고 같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돼서. 예. 국정이 있었던 기기가 알려주시거든요. 국정은 옛날에 마을에 불이 나면 종을 땡땡 쳤습니다. 그러면 빨리 피하고 물을 가져와서 끄고 그랬거든요. 그 불종이 이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종끌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종도 하나 끌어놨죠. 예. 그래. 너무 궁금했는데 아유 이래서 그래서 그렇죠. 예. 연이 많습니다.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설명 자세한 사람 잘 안 봤어요. 이 바닥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닥은 수년 전에 마산에서 전 세계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바닥을 만드는데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은 사람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래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 왼쪽에 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도로가 누구냐 이거? 밑에는 잘 안 보는데 그래. 30년대 이 정도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낸 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동인데 지금은 마산이 좀 쇠퇴했지만 마산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어깨가 받쳐가지고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길 이런 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길이 있기 전에 바다가 저쪽이거든요. 저 바다 어시장 쪽에서 생선이나 이런 게 나면은 사람 사는 마을로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산 밑에 살잖아요, 마을들이. 그때 간 길이 이 길입니다. 예, 이 길로 다녔어요. 옛날 길입니다. 어시장에서 저 이제 그 해원동, 교방동 이런 데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보면 적어놨죠. 250년 적어놨고요. 저거는 마산에 1760년에 260년 됐죠. 1760년에 조창이 생깁니다. 진주에도 조창이 있었습니다. 진주에 가산창, 사천 바닷가 쪽에 있었습니다. 밀양에 삼랑창, 마산에 마산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마산창이 1760년에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이웃이고
마산창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가 창동입니다. 창이 있은 동네라고 창동입니다. 창고 창자 쓰거든요. 그래서 마산창 옆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 길입니다. 추측해보면 여기서 리어카 같은데 생선 이런 거 나면은 싣고 밀고 이렇게 쫙 올라가서 위에 이제 마을에 가서 팔고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250년 길로 적어 놨고 여기에 도시재생 뭐 이리 예술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동예술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이걸 따라서 창동예술촌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마산에는 유명한 조각가 한 명을 배출했는데 문신. 문신이라고 저게 이제 문신 선생 작품을 다시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그릇 화장실이 급하던. 이거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뭘 많이 꾸며놨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냐. 반드시 되면 여기서 바로 방송합니다. 아 여기서 예. 생방을 여기서. 어머 뭐 미끄럽겠다 이거. 집회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트센터네 완전히. 이거 장동 아트센터가. 남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를 전체는 못 외우겠는데 박정희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애국자라고 하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새벽에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어디서 동포여 하는 소리가 들려서 다시 귀를 기울여 보니 똥포여 들려서 그냥 같이 잤다. 그래가지고 예.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시가 진짜. 다 나왔나? 예. 아니 물어봤는데. 아이고 참. 다 나왔어. 와 시가 진짜 뭐 그거 같다. 자, 가보실까요? 잘못 들릴 수도 있겠지. 극장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때 시대 때부터 영화관이었습니다. 유명한 극장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영화 그 사르빈강의 노을이 지다 하는 영화 그런데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추석에 했는데 이 극장에서 했어요. 줄을 저 위에 100m 이상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려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런 영화관인데 지금 이제 극장이 안 되고 또 이런 하나짜리 극장은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을 닫았는데 창원시가 이걸 사가지고 그냥 신민극장 이름으로 마산문화예술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빌려줍니다. 무료로. 예, 그래서 여기서 뭐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산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이걸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은 추억거리가 없어질 뻔했죠. 근데 일제시대 때 여기에서 그 반일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유명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독립기념관에서 이 자리를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서 봐도 그런 집회를 많이 해가지고 왜 그 박열이라고 있죠. 그 항일운동에 그분 재판 받을 때 변호해준 보세라고 하는 일본 변호사 있습니다. 유명한 예, 그 변호사도 여기 와서 강연을 하고 그 변호사는 워낙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 변론을 많이 해가지고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뒤에 차옵니다. 그 훈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분도 여기서 강연을 하고 그랬어요. 강연할 때 경찰서장 옆에 딱 앉아 있었다고. 그리고 이 뒤가 학문당이라고 마산에서 제일 오래된 서점입니다. 아마 한 7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저기 적어놨죠. 55년도에 했네요. 그러니까 68년 됐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학문당에 한번 와서 책을 사고 대통령 때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한동 내거리입니다. 예. 저기 불종거리, 예, 이쪽으로 하면 부림시장. 여기가 제일 번화했던 곳이고, 그 매년 연말이면 70년대는 신문에 매년 난 게 있어요. 바로 이 네 목동이 땅값. 전국에서 명동 다음에 비쌌습니다. 명동 다음에. 지금은 아주 쌉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걸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이마항쟁이 일어날 때 1979년 10월 18일입니다. 부산은 10월 16일이고 마산은 이틀 뒤에 일어났는데 18일 날 낮에 경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먼저 하고 소문이 밤에 경남대 학생들이 시내로 나온다 이런 소문이 나자 시민들이 모였어요. 창동 매거리 당연히 모이는 거죠. 여기 중심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여기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고 그리고 경찰들이 사진으로 채찍을 할 수 있으니까 불 끄라고 막 고함질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이 확 꺼지니까 깜깜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민의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저기 팥줄초가 있는데 불 지르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저기서 꺾어가지고 쫙 이제 시청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마항쟁 발원지. 지금 구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부산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재단이 요 건물에 있습니다. 그냥 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앞쪽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조창특공이라고. 포함해서 이쪽 불로 그리고 저쪽에 송을파월 저거까지 상당히 크지요. 이 전체가 저 바다 쪽으로 다 조창부지였습니다. 여기 300m 정도 밑이 바다였어요. 지금은 내리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건물이 있고 바다 쪽으로 야적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곡미를 싣고 거제 견내량을 통해서 그리고 충청도를 거쳐서 마포나루까지 올라갔습니다. 봄에 5월달에 음력 5월달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그러면 조창 본관 건물이 있었는데 저게 저 사진 저겁니다. 예, 저거는 제가 마산 이거 연구와서 박사 논문 쓸 때 미 의회에서 찾아낸 사진인데 유일합니다. 조창 사진. 우리나라는 사진이 없어요. 미국 의회 그 자료실에 있는 걸 찾아내는데 이런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것도 제가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마산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조창터고, 예, 우리가 아까 그 교도소라고 반 데가 여기입니다. 요거. 예. 그러니까 여기 교도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도시 바깥이니까. 예. 원래는 요거만큼만 딱 마산이었습니다. 이게 마산포. 일본 사람들이 구마산이라 부른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을 다 내버렸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요 파란색 중간쯤에 딱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미의회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 우연히. 예, 이 검색하다가 그냥. 아, 검색하다가. 예, 이거는
이제 저 개항지 일본 저 신마산 땅을 개항시키고 난 뒤 경매를 했거든요. 그 경매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경매하는 장면입니다. 이 차양 딱 쳐가지고 경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뒤에 창원군청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1909년에 순종이 마산에 오거든요. 이 남도 순행을 하면서 그때 순종이 이등방문, 이완용 등등을 대동하고 오는데 이 건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앉아서 이 국마산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들 중에 접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인사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뭐 권력가도 인사받고 효녀 18도 인사받고 그랬는데 그때도 마산에 상당히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있었거든 활동자. 그런 분들은 안 만났습니다.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랬습니다. 반대가 무슨 있을까요? 자, 그래 이제 조창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창동입니다. 그건 잘 기억하고. 창동 그랬어. 도로가 좁고 그렇잖아요. 여기 앞 보시면 원동무역 주식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동무역 사업 있는데 여기 입구 있죠? 이게 이 입구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 안에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엎질을 씌웠습니다. 한 층은 더 올렸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예. 이 안에 들어가면 저 모양 있단 말입니까? 이 안에 여기 안에. 그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산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마산 최고의 부자였고 해방되고 난 뒤 최초로 마산 시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시민들이 이 사람을 시장으로 하라는 여론 때문에 미군정이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옥기환 씨라고. 이분은 돈을 벌어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많이 쓰고 독립운동에도 많이 기여했고 상해 임시정부로도 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앉은 터도 국내 항일운동 사적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예.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예, 자금을 전달한 걸로 다. 어제 배운 어제 아니지. 백산 아니지? 예, 어제 딱 배웠는데. 한강에서 했더니 딱 예. 진짜 어떻게 아셨나? 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책을 보고 창원시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설명해 보면은 경상대 출판부에서 만든 책에 있는 거다 딱 적어놨어요. 이 안에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산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날 3.15 의거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이 건물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2층 목조 건축이 있었는데 2층이 민주당 마산 당사였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 취소하라 하면서 2층에서 뛰어내려온 바로 입구기 때문에 여기 발원지라고 붙여놨습니다. 예. 여기가 그러니까 3.15 이거 발상지고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한 달쯤 후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가게 됐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라 한 3년쯤 전에 이 건물을 시가 사가지고 3.15 이거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전시가 많이 되어 있고 안에 해설사가 동영상도 한 8, 9분짜리 볼 것입니다. 네. 추운데 이제 들어가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우리 윤 선생님께서 사범학교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주 사범은 이거 이렇게 농촌들이 갈 수 있는 걸 아닙니다. 옛날에 진주 사범 떨어지고 서울대학 갔어요. 자, 여기가 요 무대에 있는 이 정도가
김명씨라고 하는 여자 장군의 생가터입니다. 김명씨 장군은 왜 여자인데 장군이라 부르느냐 하면은 직접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보통 여자 독립운동가들은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분은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부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얼빈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마탄 여장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김명씨 여장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서운을 받지 못했는데 시민운동 단체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작년에 대구군장 건국장을 다행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강만길 교수라고 고려대 그 역사과 교수가 마산 분이신데 제가 직접 여쭈었어요. 이 마산의 독립운동 인물을 하면 여러 명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그거야 김명씨 장군을 제일 앞에 세워야지. 딱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해방 후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부평경찰서에서 스스로 자살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자살한 게 아니고 한홍구 선생 이런 분 말 들어보면은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고 친일 경찰이 워낙 이분이 친일 행위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기사에 보면은 그 경찰서 조수받는데 경찰서 깜방에 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목매달았다. 근데 수도관이 높이가 90cm예요. 그럼 어떻게 자살합니까? 일부러 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 자기가 좌파지만은 백범 김구나 이런 분들하고 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살 수 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친일파이다. 그걸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을 거라 이랬는데 다행히 뭐 이제 이 수운을 받게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산이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저쪽에 가면 이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던 길이라고 꾸며놓은 것도 있는데 오늘 오전 일정은 여기서 끝나고 바로 이 뒷집 여기가 식당이거든요.